예, 오늘 IBK 투자증권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0% 자율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에게 50%의 선 지급안을 내놓으며 사태가 잠시 진정이 됐는데 IBK 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IBK 투자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본점 앞에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겁니다. 이분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은행과 증권사의 투자 상품 판매를 위해서 전국 19곳의 WM센터를 기업은행과 IBK 투자증권의 복합 점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 펀드 등 비이자 수익이 급증하면서 WM 사업부를 WM 사업 본부로 격상시키고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기업은행 WM센터가 피해자들에게 투자 증권사 상품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고객 동의 없이 IBK 투자증권 상품에 가입시키는 등 편법 판매 행위를 벌였고 피해자들은 이번 선지급 50%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들은 기업은행에서 펀드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IBK 투자증권 상품이었고 기업은행의 잘못된 판매 방법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도 구제 안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집회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의 기업은행 WM센터를 순회하면서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천안 등 전국의 각 센터를 돌면서 50% 지급안과 함께 고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기업은행 WM센터의 폐점을 요구하고 복합 점포 내의 IBK 투자증권을 당장 철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 점포다 보니까 이게 은행인지 증권사인지 책임 소재도 좀 모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업은행과 IBK 투자증권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은행은 IBK 투자증권 지분 83.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별도 법인이고 판매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행 이사회 방침이 IBK 투자증권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담반을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합 점포에서 판매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판매 채널을 정확히 구분해서 배상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금융투자업 규정 중 투자 권유 시 유의사항을 어긴 것이라면서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근데 판매가 됐기에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 피해자는 기업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IBK 증권사와 기업은행이 같은 곳이고 또 똑같은 상품이라면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시켰다고 폭로를 했었습니다. 수차례 가입 권유에도 망설이니까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위험 등급은 무시하라면서 도촉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은행 직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증권사 직원이었고 상품도 IBK 투자증권이었던 사례입니다. 또 은행과 증권사 간부 사원들이 우르르 쫓아와서 가입을 권유한 투자자도 있었는데요.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그리고 IBK 투자증권 WM센터 팀장과 센터장이 회사로 방문을 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날 위험이 없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품 계약서를 가지고 재방문해서 회사 자금 중 거액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받아본 증권에 서명된 글씨체는 은행 직원이 쓴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얼마 전 각 금융사에 회수 내역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피해자들은 이 회수 금액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이 디스커버리 펀드 자산운용사는 지난 10일 각 금융사에게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각 제후별로 청산 및 회수 내역을 통보했습니다. 이 회수 내역은 각 펀드의 판매액에 따라서 최소 4%에서 최대 15.2%를 고객의 계약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채권 중 가장 최근에 가입한 16호 펀드가 가장 손해율이 높았습니다. 상환 비율이 4%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6호의 경우 피해자 A씨와 또 협력회사 이렇게 단 두 구자뿐이었고 DLI 대표인 브랜든 로스가 투자자에게 앞으로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통보한 이틀 후인 지난 2월 13일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링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을 기업은행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상환은 정산 비용이 약 10%로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실제 회수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회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향후 추가 정산 시에 환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까?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동일한 사모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서 판매를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개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했고, 또 IBK투자증권은 2018년 10월 11일 전후로 해서 디스커버리 US 단기 글로벌 전문 사모펀드를 2개로 쪼개서 판매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증권 투자자를 모집을 할 때 50인 이상의 공모펀드는 증권 신고서 제출 등 사모펀드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의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49인 이하의 가입 기준에 맞춰서 동일한 상품을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지난달 24일 농협은행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펀드 사태가 산 넘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를 공격적으로 팔아보자라는 것까지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 후속 대책은 좀 세워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책임 회피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